이번 시간에는 내비게이션 드로우 레이아웃의 내비게이션 뷰를 사용한 것에 프래그먼트가 동작하게끔 진행하는 그런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 버튼을 토글로 만들어서 내비게이션 뷰가 보여지게 되고요. 눌러보면 그리고 이제 요 내비게이션 뷰에 들어가는 메뉴 하나하나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프래그먼트로 구현해 보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진행한 요 상황까지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앞 시간에 먼저 요 내비게이션 드로우를 사용한 요 메뉴를 만드는 것까지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보면 이제 여기 어떤 메뉴를 눌렀을 때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가 나오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요렇게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로그인이 되는 프래그먼트 그리고 또 홈 버튼으로 동작할 프래그먼트부터 만드는 걸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요 메인 액티비티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제가 새로 액티비티를 하나 추가해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 오겠습니다. 파일 뉴 해서 액티비티 empty activity 하게 되면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 메인 액티비티 2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요 메인 액티비티 2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런처 액티비티를 체크하고 피니시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두 번째 액티비티가 만들어졌으면 우리 원에서 사실 메인 액티비티에서 준비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일단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액티비티에 있던 요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on create 부분, 자, 메인 액티비티 안에 부분만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레이아웃 파일도 액티비티 메인이죠. 실제로는 이제 액티비티 메인 2.xml이 이렇게 새로 만들어졌는데, 요것을 쓰지 않고 그대로 메인 액티비티가 사용하던 것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메인 액티비티 하는 클래스 안에 파일 부분만 다 이렇게 마지막 가로 앞에 부분이죠. 그쵸? 네, 이 부분까지 다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메인 액티비티 2에서도 자, 요 안에 부분 마지막 가로 앞에까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V로 붙여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메인 액티비티 2가 메인 액티비티처럼 동작을 할 것이고 그리고 셋 컨텐트 뷰에도 액티비티 메인 우리가 여기에 사실 액티비티 메인 XML 파일을 보면 여기 안에 지금 메인 드로워 그 다음에 NAV 뷰 내비게이션 뷰어 이런 것을 내비게이션 뷰 이런 것들을 미리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이용을 할 것이고요. 일단 요 가로 안에 액티비티 2 안에 부분을 채워 넣고 실행을 한번 시켜봄으로써 메인 액티비티와 같은 상황이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니까 여기 2가 실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1하고 똑같이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볼 것은 이제 1은 그대로 원래 메인 액티비티는 백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요 2에서 여기에 메뉴 홈을 눌렀을 때 그쵸? 여기 홈을 눌렀을 때 또는 로gin을 눌렀을 때 해야 할 일이 토스트 메시지가 아니고 이제 실제로 그 홈에 대한 프래그먼트나 요 안에 부분 여기 뒤에 배경 여기가 이제 바뀌어야 될 내용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프래그먼트 만드는 부분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홈 프래그먼트부터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여기서 지금 만들어진 모듈이나 앱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면은 new 해서 여기 액티비티 말고 밑에 프래그먼트 여기서 블랭크 프래그먼트가 있어요. 제일 위에, 그쵸? 요 프래그먼트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 프래그먼트 이름이 블랭크 프래그먼트로 나오니까 우리는 대문자로 시작한 HOME.
자, 홈 프래그먼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레이아웃 파일은 프래그먼트 홈이 되고 랭귀지는 자바가 되고 자, 피니쉬 해주게 되면 이제 generating sources 해서 프래그먼트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이 홈 프래그먼트가 만들어졌고요. 프래그먼트 홈.xml 안에 보면 이렇게 이제 홈 프래그먼트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텍스트 뷰가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는 뭐 이 텍스트 뷰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없애버리고 저는 그림을 하나 집어넣어 볼까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미리 준비를 했다가 그 그림 파일을 복사한 다음에 그림은 여기 드로워블에 자, 저는 이제 PNG 파일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제 복사를 했으니까 페이스트를 눌러보면 여기 드로워블과 드로워블 24가 있는데 드로워블을 선택하고 OK 하게 되면 자, 제가 home.png 컨트롤 C 해놨던 그 파일을 여기에 이제 붙여넣기를 할 것이므로 OK 하면서 home.png가 여기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home.png는 이런 그림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림 파일을 하나 복사해서 드로워블에 페이스트 컨트롤 V를 해준 거죠. 그쵸? 네, 이제 조심할 점은 여기서 요 드로워블을 선택해서 OK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준비해 놨기 때문에 프래그먼트 홈.xml 지금 이제 프래그먼트 요 안에다가 이미지를 하나 넣겠습니다. 홈을. 그래서 이미지 뷰를 선택하고 프레임 레이아웃에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 자, 제가 지금 이제 넣어놨던 요 홈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이미지 뷰가 하나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홈 프래그먼트에서 이제 동작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뭐 텍스트 뷰를 그대로 이용해도 좋고 프래그먼트가 요 XML 문서가 이렇게 준비가 됐다고 하면 프래그먼트 홈에 이제 홈 프래그먼트 자바를 좀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삭제해주고 쭉 내려와서 크리에이티브 뷰라고 되어 있어요. 요것만 남기고 다 없애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래그먼트 작업은 다시 정리를 하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뉴 해서 프래그먼트 블랭크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프래그먼트 이름을 주고 홈 프래그먼트라고 하면 프래그먼트 홈.xml이 만들어지니까 액티비티와 마찬가지로 XML에서 뭔가 뭐 텍스트를 백그라운드를 주든 뭐 선생님처럼 이미지를 하나 집어넣든 이렇게 조작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홈 프래그먼트 자바에서 필요한 부분 다 불필요한 쓰지 않을 부분 지금 좀 정리를 해주고 on create 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뷰도 쓰지 않는 기본적인 이제 그 XML을 손을 대지 않았을 때 XML 안에 텍스트, 에디트 텍스트라든가 이런 게 없는 네, 이제 그림만 하나 있는 프래그먼트라고 그러면 여기서 끝나고요. 그러면 이제 프래그먼트는 여기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실행을 시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2에서 이제 프래그먼트를 여기서 동작하게 해주는 부분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메인 액티비티 2에서 프래그먼트 다루는, 프래그먼트 추가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프래그먼트를 추가하는 것을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래그먼트가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액티비티의 프래그먼트가 조각 어떤 부분이죠. 그죠? 파트죠. 그러니까 그 파트를 다루기 위한 관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프래그먼트 관련된 관리자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여기에 프래그먼트 관리자니까 프래그먼트 매니저 FRA 자, 여기 눌러보면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이렇게 FRA까지만 쳐도 나오죠. 그쵸? 네, 그래서 프래그먼트 관리자. 그러면 이제 임포트에도 이 관리자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됐을 거고요. 프래그먼트, 자, 매니저 이렇게 해주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 이제 프래그먼트 관리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래그먼트 클래스에 해당하는 객체를 가지고 이 관리자한테 좀 프래그먼트가 동작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여기쯤에서 프래그먼트 관리자를 한번 추가를 리스너 앞에 여기쯤에 그쵸? 네. 그래서 여기는
프래그먼트 처리하는 부분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래그먼트는 여기에 보면 클래스가 여기 위에서 또 한번 선언을 해주고 내려오겠습니다. 프래그먼트 어떤 프래그먼트냐면은 여기다 하지 말고 프래그먼트 매니저 했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할까요? 위치는 상관은 없지만 홈 프래그먼트 해서 우리가 홈 프래그먼트로 하겠습니다. 네, 홈 프래그먼트로 해주고 이 홈 프래그먼트의 레퍼런스만 만들었죠. 그쵸? 그럼 프래그먼트 처리하는 데서 홈 프래그먼트를 객체화해야 될 것이므로 홈 프래그먼트 하게 되면은 객체 만드는 거 new 클래스가 홈 프래그먼트죠. 그쵸? 그래서 홈 프래그먼트 끝. 이렇게 이제 홈 프래그먼트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프래그먼트를 이제 스위칭 하는 부분 프래그먼트 처리 이제 프래그먼트 배치하는 부분을 그러면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해줄 것이고요. 프래그먼트 관리자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프래그먼트 관리자 위에 레퍼런스만 만들어 놨죠. 매니저. 그쵸? 그래서 이것은 이제 메소드가 불러온 get support fragment manager. 그럼 이제 프래그먼트를 관리할 매니저를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홈 프래그먼트가 여기 컨테이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XML에 지금 메인 액티비티 2지만 쓰는 것은 액티비티 메인 XML을 쓰고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컨테이너 안에 요 갈색으로 표시된 요 안에 메인 프래그먼트가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먼저 프래그먼트 배치를 컨테이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프래그먼트 관리자가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을 하나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프래그먼트 관리를 하는, 배치를 하는 그 단계를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보고요. 안에 몇 가지 일이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밖에서 선언하고 들어왔어도 되는데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이라고 여기 있죠. 그쵸? 네, 트랜잭션. 선언을 밖에서 미리 해놓을까요? 그럼 일단 여기서 프래그먼트 트랜잭션 해주고 이 선언 자체를 밖에서 프래그먼트를 위해서 필요한 프래그먼트 매니저 밑에 프래그먼트 트랜잭션도 여기서 하나 선언을 해주죠. 그러면 여기는 굳이 따로 선언은 해줄 필요 없고 만들어진 트랜잭션 레퍼런스를 이제 활용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은 프래그먼트 매니저로부터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 매니저한테 이제 begin 트랜잭션 프래그먼트가 시작하게 하는 게 begin 트랜잭션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래그먼트 트랜잭션한테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이 시작되고 나면 트랜잭션 add to backstack 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폰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프래그먼트가 앞에 있는 프래그먼트를 찾아갈 수 있게끔 뒤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기능으로 add to backstack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래그먼트 트랜잭션한테 이제 어떤 프래그먼트가 지금 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메소드가 한 두어 가지 있는데 우리는 replace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프래그먼트를 이것으로 대처해줘라. 그래서 r.id. 자, 여기 컨테이너를 저희가 쓰게 되겠는데요. 자, 컨테이너는 없고 아마 메인 컨테이너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게 지금 XML 액티비티 main.xml에 보면 자, 요 자리가 컨테이너로 만들었네요. 아이디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디가 컨테이너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자리이므로 여기도 자동으로 이렇게 떠야 되는데 뜨지 않아서
제가 억지로 타이핑은 했고요. 네, 약간 이상하죠, 그쵸? 그리고 이제 바뀔 프래그먼트가 우리가 여기 홈 프래그먼트로 만들어놨죠, 그쵸? 홈 프래그먼트. 자, 이렇게 이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식으로 넣어주고. 자, 그래서 프래그먼트 스위칭이 일어날 때는 항상 매니저의 begin 트랜잭션에서 트랜잭션을 새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add to backstack, replace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 트랜잭션이 이제 시작이 되면 돼 라는 뜻으로 transaction.commit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commit 네, 이렇게 해주면 요 홈 자리에 프래그먼트 트랜잭션 요 배치가 일어나게 되고 요대로 홈 프래그먼트 배치가 일어나는 요거는 어디에도 일어나야 된다. 메뉴 홈을 눌렀을 때도 일어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자리에 요 한 매니저는 필요가 없겠네요. 그쵸? 네, 매니저는 이미 위에서 한번 불렀기 때문에, 네, 이렇게 4단계. 그러니까 매니저를 지정하고 나서는 요 4단계가 항상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홈 프래그먼트에 대한 것이고요. 로긴에 대한 것도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자, 이제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 시작할 때부터 프래그먼트 관리자를 띄우고 onCreate 안에서 프래그먼트 스위칭이 요 4줄이 항상 필요하다고 했죠. 이미 일어나 버려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눌렀을 때 홈을 눌러도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똑같은 프래그먼트가 동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동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니저는 만들고 나서 여기에 요 4줄은 처음에는 프래그먼트 배치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코멘트 처리해 주고요. 자, 여기만 이제 실행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가 실행이 될 때 프래그먼트가 이렇게 누르고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하더라도 이게 계속 이렇게 눌려져 있죠. 좀 이렇게 다시 드로우가 닫혔으면 좋겠죠. 자동으로.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홈이 닫히고 스위칭이 일어나라. 그래서 드로워에다가 자, 여기 우리가 만든 드로우가 여기 내비게 드로우 레이아웃이 드로워죠. 그쵸? 그래서 R 드로워 점 클로즈 해보면 close drawers라고 되죠. 요 안에 매개 변수를 넣지 않는 요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택해주면 이제 드로워 닫히고, 그쵸? 닫힌 메뉴가 닫히고, 그 다음에 여기 4줄은 트랜잭션을 이제 프래그먼트 스위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를 이렇게 이제 닫았더니, 원래 여기는 메인 activity.main이었죠. 그쵸? XML 문서 그대로 나오고, 이제 여기 이제 코멘트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나오고 이제 내비게이션 뷰를 눌러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하면 여기 이제 메뉴 홈을 선택하면 요거죠. 그쵸? 그럼 메뉴는 닫히고 프래그먼트 스위칭이 홈 프래그먼트로 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홈을 선택하면 메뉴는 닫히고 요 안에 홈 프래그먼트가 나오고 그래서 프래그먼트 스위칭은 이제 프래그먼트를 만들어 놓고 요 4줄을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쵸? 물론 프래그먼트 매니저는 요 밖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안 만들었다 그러면 요 안에서 만들고 시작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홈 프래그먼트가 동작하는 것을 해봤으니까 이어서 이제 여기 로긴 프래그먼트를 만들어서 또 연동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긴 프래그먼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다시 마우스 우측 눌러서 뉴 네, 여기 프래그먼트 자, 프래그먼트 블랭크로 해주고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이름은 네, 로긴 자, 로긴 프래그먼트로 했더니 레이아웃 파일도 프래그먼트 로긴이 됐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래그먼트가 만들어지면 자, 로긴 프래그먼트 로긴 XML 문서부터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인데 여러분이 프레임 레이아웃은 우리가 안에 로그인이 되는 폼을 좀 만들어주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자 코드로 가서 자 여기에 프레임 레이아웃을
constraint layout으로 디자인에서도 가능할까요? 한번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convert frame to frame layout to constraint layout. 자, 이렇게 해서 OK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뭔가 여기 이름이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안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constraint layout이죠. 그쵸? 그래서 한번 코드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constraint layout으로 되어 있고 요 안에 텍스트 뷰가 하나 있는데 요 텍스트 뷰는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인 프래그먼트 아이디가 프레임 레이아웃인데 요거는 뭐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겠죠. 그쵸? 요 밖에 아이디를 쓸 일은 없으니까. 그럼 디자인 창에서 이제 디자인 모드로 가고 요 안에 로그인을 위한 텍스트에 에디트 텍스트, 플레인 텍스트 하나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 패스워드 하나 그쵸? 패스워드 하나 패스워드와 플레인 텍스트의 차이점은 글자를 쓰면 바로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버튼은 이제 로그인 해야 되는 버튼이므로 이렇게 하나 자 이렇게 만들고 여기 좀 가운데에 맞출까요? 만약에 가운데에 맞춰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서 맞춤 눌러서 여기 horizontal center 이렇게 해서 맞출 수도 있고요. 자, 살짝 더 맞춰줬죠. 그쵸? 그리고 여기 한꺼번에 이렇게 다 선택된 상태에서 텍스트에서 텍스트 사이즈를 줄 수도 있겠죠. 텍스트 사이즈가 좀 작다 그러면 한 24 이런 식으로 조금 키워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친구를 다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다 선택하고 선택이 어려우면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도 되겠죠. 그쵸? 그리고 잠깐 가운데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은 여기 아직도 느낌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친구들의 위치가 이 constraint layout에서 제 위치를 잡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infer constraint 눌러서 이렇게 딱 위치를 맞춰주면 여기가 다 해결이 됐죠. 그쵸? 네. 그리고 여기는 n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마 텍스트 값이 들어있을 거예요. 텍스트는 지우고 힌트 값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는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실제로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지워줘야 되고 힌트는 타이핑을 하려고 하는 순간 자동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제 입력을 받기 때문에 id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남지만 입력을 할 때는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BASS 자 이렇게 패스워드로 주겠습니다. 여기 패스워드로 되어 있고 여기 버튼은 이제 텍스트 값으로 버튼이 아니라 로긴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이디들을 조금 손보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요 아이디는 자바에서도 자, 여기는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이름을 텍스트 뷰 아이디 이렇게 조금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했고요. 패스워드도 엔터 쳐주고 패스워드도 TV 자 이게 지금 제가 잠깐 속도가 타이핑 속도 처리 속도가 조금 느려져서 TV PWD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버튼도 버튼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버튼을 선택했죠. 그쵸? DTM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필요한 것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프래그먼트의 뷰, 로기, XML 문서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까는 그림을 하나 넣어봤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레이아웃부터 constraint layout으로 바꿨어요. 그쵸? 기억을 하시죠? 여기 constraint layout으로. 그러면 이제 로긴 프래그먼트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까 홈 프래그먼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 부분을 지워주고 제가 안을 사정없이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reate view만 남기고 다 지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네, 프로젝트 창을 조금 닫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프래그먼트 로긴 XML 문서를 리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리턴을 해버리면 요 사이에 로그인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리턴은 잘라내고 리턴을 여기에 리턴 V나 또는 자, V나 또는 뭐 view 같은 것을 한번 네, return view 이렇게 되게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뷰를 받아서 여기서 리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뷰 타입으로 뷰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받아서 리턴하게 했기 때문에 요 사이에는 문제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그대로 실행을 해본다 그러면은 자, 로긴 프래그먼트를 한번 메인 액티비티 2에서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물론 이제 처리는 일어나지 않지만 뷰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실행을 해본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홈 프래그먼트 했던 것을 그대로 다 따라서 여기 홈 프래그 만드는 것처럼 로긴 프래그먼트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그인 프래그먼트를 생성해 줘야 되겠죠. 여기 홈 프래그먼트 자리에 여기도 로긴 절차를 좀 잘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자, 여기에서 new 로긴 프래그먼트. 자, 그럼 이제 로긴 프래그먼트를 만들었으면 트랜잭션으로서 프래그먼트를 스위칭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어디서 해야 할까요? 그렇죠. 여기 이제 로그인 메뉴니까 여기 로그인 부분에서. 그래서 요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드로우 클로저까지 해서 클로즈 드로우즈까지 해서 5줄을 그대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로그인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고 여기 토스트 메시지는 보고 싶지 않으면 닫아주고 여기가 홈 프래그먼트가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무슨 프래그먼트? 네, 위에서 만든 로긴 프래그먼트죠. 그쵸? 그래서 일단 로긴 부분이 동작은 안 하는데 뷰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은 가능할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다시 실행이 되면 자, 우리가 프래그먼트 스위칭이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이렇게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네, 아직 이제 바뀌었네요. 자, 여기 이제 누르면 네, 론칭이 다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누르면 네, 제가 이제 이 화면 녹화를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느려졌는데요. 자, 여기 이제 홈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여기 닫히고 앞에 홈이 나올 거고요. 그쵸?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시 누르고 로그인을 누르면 네, 로그인 폼이 나오겠죠. 폼만 만들었으니까. 그쵸? 여기서 코드를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지금은 홈 부분, 그 다음에 로그인 부분이죠. 이렇게 눌러보면 네, 이렇게 로그인. 에 대한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지 않았더니 투명색이라서 이렇게 나오고 지금은 여기에 뭐가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한다 그래도 처리가 일어나지는 않았죠. 버튼을 누르면 뭔가 동작하게 하는 부분만 이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동작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로긴 프래그먼트를 완성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네. 자, 여기서 다시 로긴 프래그먼트 .java로 가서 여기 이제 뷰만 이렇게 우리가 띄워져 있고 요 사이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제 뷰에서 여기 프래그먼트 로긴.xml에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텍스트 뷰 아이디 그 다음에 텍스트 뷰 패스워드 버튼 로긴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텍스트 코드 상태에서 순서가 이 디자인 상태에서의 순서하고 일치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 ID, TV PWD 버튼 로긴을 가지고 로긴 프래그먼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갑자기 속도가 굉장히 시스템 속도가 떨어졌는데요. 네,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 뷰 두 개가 액티비티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그쵸? 차이점이 딱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만들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디트 텍스트로 자 TV 똑같이 할까요? 네, ID XML 문서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TV PWD가 있을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버튼 상태로
뭐가 있느냐면, 자, 버튼으로, 네. 속도가 나지 않으니까 오타가 더 많이 나네요. 자, 버튼은 우리가 btn 로gin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여기서도 똑같은, 네, XML에 있는 이름과 같은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받아야 될 텐데요. 네, 요 세 개를 네, 요 세 개를 이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버튼 로gin에 대해서 여기 뷰와 요 리턴 뷰 사이에서 이제 요것이 1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인 각각의 TV ID에 대해서 또는 TV PW에 대해서 뷰와 연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느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시스템이 조금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액티비티에서는 find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프래그먼트에서는 뷰 이름을 적어주고 find를 써줘요. 뷰 점 find by id r 점 id 점 우리가 똑같이 만들었죠. 그쵸? 네, tv id 엔터. 여러분이 억지로 입력을 하지 말고 반드시 자동 완성을 거쳐줍니다. 그 다음에 tv pwd는 자, 이건 자바에서 만든 변수 레퍼런스 이름인데 우리가 뭐하고 똑같이 해놨다. 여기 프래그먼트 XML도 이름을 똑같이 해놨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view.find by id r.id tv pwd 그렇죠? 네, 자동 완성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에 대해서도 btn 로긴 버튼 타입으로 프래그먼트와 액티비티가 다른 점은 바로 여기 view 점 하고 find view by id를 써준다는 것 r.id 버튼이었죠. 그쵸? 그래서 btn 로긴 이것도 자동 완성.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필기로 만약에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여기에 뷰를 했다 그러면 여기도 여기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 뷰를 반환을 해줄 것이고요. 그것 외에는 액티비티와 큰 차이가 없고요. 자, 우리는 실제로 퍼블릭 DB 서버에 있는 DB를 가지고 로그인을 성사를 시켜야 되겠지만 여기는 어디까지나 클라이언트 부분을 이번 시간에는 다 완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일치하면 성공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btn 로긴 set on click listener new view on click listener 이제 고치가 다 와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TV ID에 들어온 것과 TV PW에 들어온 것이 일치하면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DB랑 연동될 때 달라지겠죠. 그쵸? 그래서 TV ID 점 글자를 읽어오는 것은 get 텍스트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것은 to string. 그러니까 요거하고 뭐가 일치하면 네, 요게 자, 점 equal 문자열 비교는 equals죠. 그쵸? 여기에 뭐와 일치하면 tv pwd에 들어온가 점 똑같죠. get text 점 to string. 네, 요렇게 요거가 일치함.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해 보여 라고 한다면은 템포러리 변수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쵸? 요거를 스트링으로 string tmp1 이렇게 해주고 네, 그 다음 여기는 string tmp2 해서 tvpwd에 getText to string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tmp1하고 tmp2가 일치하면으로 바꾸면 되겠죠. tmp1 equals tmp2 네,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로그인이 성공이 된 것이니까 우리가 그냥 토스트 메시지를 하나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스트 메시지를 하나 복사해 오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시간이 조금 없어서 메인 액티비티 2에 가면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가 있죠. 그쵸? 이거 하나 복사해 와서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실습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여러분이 요렇게 할 수도 있구나. 약간의 트릭이라고 할까요? 팁이라고 할까요? 자, 일부러 제가 여기에 요렇게 토스트 메시지를 액티비티에서 복사를 해왔는데요. 여기는 컨텍스트가 액티비티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프래그먼트에서 기억해야 될 차이점이에요. 여기는 get 해보면 컨텍스트가 이렇게 자동 완성을 시켜줄 것이에요. 그래서 호적, 어떤 정보 같은 것인데 여기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아니고 프래그먼트에서는 get 컨텍스트. 그래서 프래그먼트의 차이점은 뭐가 된다? 뷰를 이렇게 나누어서 리턴을 시켜야 되는데 요 find view by id 앞에도 뷰를 써줘야 되고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get 컨텍스트로 바꾸어준다. 요것 또한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실행을 시켜놓고 정리를 하자면은 어떻게 된다? 네, 이제 프래그먼트 스위칭 하는 것은 액티비티에서 해주지만 프래그먼트 만드는 것은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서 마우스 뉴 네, 프래그먼트, 블랭크 프래그먼트.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안에 코드를 우리가 다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블랭크 프래그먼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XML 문서에서 기본적으로 뭘로 되어 있던 것을 디자인 창에서 여기가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던 것을 뭘로 바꾸고 콘스트레인 레이아웃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안에 이런 내용물을 넣어주는 거는 뭐랑 동일하고 액티비티랑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래그먼트의 자바 파일은 오면은 여기 보면 여기 on create view만 남기고 사실은 다 지운 다음에 여기에 1번에 해당하는 프래그먼트 XML 문서 안에 있던 위젯에 대한 레퍼런스를 만드는 것은 액티비티하고 똑같아요. 그쵸? 네. 근데 차이점은 여기에서 이제 find view by id를 하기 전에 요 뷰를 넣어준다는 거. 그 전에 요 뷰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 return view로 해서 이 사이에 공간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쵸? 여기에 view, find view by id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의 onClick listener 이런 부분도 다 동일하나 단 토스트 메시지와 같은 것을 쓸 때는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아니고 get 컨텍스트이다. 자, 선생님 설명이 끝나니까 이제 여기도 실행이 엄청 시간이 걸리죠. 그쵸? 네,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화면이 뜨고요. 자, 로그인 처리되는 부분이 정말로 이렇게 로그인이라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일치할 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르고 자, 로그인 회원 가입 누르고 자, 여기 아이디 부분에다가 입력을 받겠습니다. 네. 네, 그냥 A S D. 여기가 이제 텍스트, 패스워드, 우리가 힌트로 썼기 때문에 제가 지우지 않고서도 똑같이 이렇게 바로 입력이 되죠. 패스워드 또한 똑같이 A, S, 여기 이제 점으로 바뀌는 게 보이죠. 그쵸? D. 자, 이렇게 해주고. 자, 로긴 버튼을 누르면, 로긴 버튼이 이렇게 일치하면, 그쵸? 일치하면. 여기 로그인이라고 나오죠. 프래그먼트 스위칭으로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드로우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 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시 홈으로 가고 자,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 로그인 화면으로 오게 되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로그인이 실제로 처리되고 나서 여기에 로그인된 정보가 남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실습 마무리하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드로우만 우리가 안다고 해도 실제로 프래그먼트 스위칭을 모른다면은 불필요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프래그먼트를 붙이는 방법을 공부를 했고요. 자,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만들게 되면 자바 파일에는 이렇게 처음에 불필요한 부분을 다 지우면 return하고 inflate 이 부분이 남게 되죠. 그쵸? 그래서 view라고 하고 return view로 이렇게 사이를 벌려주고 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하고 거의 유사하다. 네, 액티비티하고 유사한데 난 find view by id 하기 전에 여기 view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view 점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토스트 메시지처럼 여기 get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나타났던 부분은 컨텍스트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로긴 .xml 프래그먼트의 XML 문서도
일치하죠. 그쵸? 예, 똑같죠. 액티비티랑. 그래서 constraint layout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패스워드와 로그인을 받는 부분, 그 다음에 버튼을, 아이디와 패스워드 버튼으로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래그먼트 스위칭 하는 부분은, 자, 프래그먼트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프래그먼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만들어주고요. 프래그먼트 스위칭은 프래그먼트 관리자가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액티비티 필드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on create 안에서 보면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만들고 요 네 줄, 프래그먼트, 그 전에 여기 프래그먼트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로긴 프래그먼트 만들어주고, 메인 프래그먼트 만들어주고. 그래서 스위칭하는 매니저를 만들고 나서는 요 스위칭하는 네 줄을 계속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네, 컨테이너 안에 만든 프래그먼트 이름만 넣어주게 되면 이 네 줄로 프래그먼트 스위칭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드로워의 클로즈 드로워즈의 역할까지 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이제 메인 프래그먼트에서 눌러서 이렇게 메뉴가 나오면 우리가 특정 메뉴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프래그먼트 스위칭이 일어나는 이 예제를 이번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